저는 31살 여자이고 작년 가을에 결혼해서 아직 1년도 결혼 생활을 못 채웠어요. 행복하기만 해도 모자란 신혼생활인데 큰 고민이 하나 있어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집에서 외동딸로 자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고 그래서 그런지 특별하게 성격이 모나다거나 큰 구김살 없이 컸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성격이 그다지 착하고 배려심 많은 타입은 아니었지만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제 성격으로 문제 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꾸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건 바로 남편과 시댁 사람들 때문입니다. 남편은 위로 누나가 둘이 있어요. 남편이 약간 늦둥이라 누나들이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남편과 저도 4살 차이라 큰 신우와 저는 10살이 넘게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결혼한다고 할 때 주변에서는 다들 나이 많은 시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으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큰 신우는 몇 년 전에 시집가서 아이라도 있었지만 둘째 신우는 아직도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미혼입니다. 저희 엄마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은 아마 시집 못 간 둘째 신우의 텃세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결혼 전부터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둘이 하는 거고 요즘 세상의 시댁 식구들과 얼마나 자주 얼굴 보고 살겠나 싶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전 1년 정도 연애 기간을 가졌어요. 제게 잘 맞춰주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주장이 없는 편을 넘어 약간 성격이 유약한 면이 있었습니다. 늦둥이라서 그런지 연애할 때도 제가 리드해주길 바라는 모습이었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두 사람 모두 직업이 안정적이라 그 부분은 마음에 들었고 남편의 평소 성격상 저만 사랑해줄 것 같았어요. 제 말이라면 껌뻑 죽고 해달라는 것은 다 해주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집에서 아빠가 엄마와 대화가 잘 통하고 크게 싸운 적 없이 화목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남자친구가 좋았습니다. 그 모습이 결혼하고 난 뒤에도 이어질 것 같았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그 집에는 시부모님과 시집 안 간 둘째 누나가 함께 살고 있었고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서 시집 간 첫째 누나까지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날 처음 본 시아버지의 모습은 남편과 똑 닮았더라고요. 그 집안에서 가장 힘이 있던 건 시어머니였고 목소리가 가장 크셨어요. 그리고 신우 두 사람 역시 시어머니와 똑같이 말이 많았습니다. 시아버님은 조용조용 말없이 웃으며 식사만 하고 계셨고 시어머니가 그날엔 다행스럽게도 저를 좋게 보셨는지 새아가라고 부르면서 음식도 더 챙겨주시고 편히 있으라며 제게 잘 대해주셨어요. 다만 시모와 달리 신우 두 사람은 마치 제게 회사 면접이라도 보는 것처럼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 옷차림이나 행동 하나하나 평가하고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애초에 나이 많은 신우가 둘이나 있는 집이 절대 쉽지 않을 거라는 친구들의 조언을 떠올리며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신우는 제게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자녀 계획은 몇 명으로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를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었는데 신우는 제 나이가 30이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라며 결혼하면 빨리 아이부터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신우는 제 직업이나 수입, 친정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인지를 궁금해했고 시부모님도 그런 민감한 질문을 하기 전인데 왜 지들이 먼저 나서는지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아무튼 불편한 시댁 방문을 마치고 남편이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길에 당신네 신우들이 너무 무섭다고 우리 결혼하면 나를 못 살게 괴롭힐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남편은 제 말에 당황하며 결혼하면 둘이 사는데 뭐가 문제냐고 혹시 누나들이 괴롭히는 것 같으면 자기가 나서서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퍽이나 그러겠다 싶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시어머니와 자기 누나들 등살에 그 집안 남자들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쭈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 말대로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살 것도 아니고 따로 살다 보면 명절이나 기념일에나 한 번씩 볼 텐데 그때만 참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아니란 생각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게 되었어요. 시댁과 시집간 큰 신우가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모일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다 함께 밥을 먹자고 건너오라 하기도 하고 신우들이 대놓고 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며 굳이 쇼핑을 함께 가자고 데리고 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그다지 함께 어울리고 싶지 않았지만 매번 핑계를 대고 거절할 수도 없고 혹시나 그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간 제 결혼 생활이 힘들어질까 걱정이었죠. 한두 번 시댁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 나중엔 빠지기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신우들이 저를 데리고 다니며 옷도 한 벌씩 사주고 밥도 사주며 친해지려고 노력하길래 처음 인상과는 달리 생각보다 살가운 분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서로 점심 뭐 먹었는지도 물어볼 정도로 편해지고 조금은 친해졌다고 생각했을 무렵 갑자기 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이번 주 일요일에 혹시 별다른 약속 있어? 남편이랑 내가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낮에 4시간 정도만 우리 애들 좀 봐줄 수 있을까? 라는 부탁을 하더라고요. 큰 신우에게는 아이가 둘 있었습니다. 둘 다 남자아이였고 똑같이 6살 먹은 쌍둥이였어요. 제 결혼식 때에 한 번 보고 종종 시댁에서 가면 어머님이 애들을 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남자 쌍둥이들은 정말로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제가 동생들이 없어서 한 번도 아이를 맡아본 적이 없어서 애를 볼 줄 모른다고 했더니 신우는 제게 우리 애들이 보기보다 얌전해. 내가 게임기 주고 가면 아마 4시간 내내 게임만 하고 있을걸? 이번 한 번만 봐줘. 부탁해. 갑자기 일요일에 보자고 하니까 아이를 잠깐 맡길 곳이 있어야지.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신우들이 제게 잘해주기도 했고 이번 기회에 조카들과도 친해져야겠다 싶어서 제게 맡기고 편하게 놀다 오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일요일 오전이 되자 신우가 조카들 둘을 데리고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겨우 4시간 맡기면서 무슨 애들 짐을 이렇게 많이 싸서 왔냐고 했더니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애들 게임기, 쌍둥이라서 2개니까 1개씩 하게 하면 돼. 그리고 이건 애들 좋아하는 음료수인데 이것도 한 명이 달라 하면 무조건 둘이 함께 달라고 하니까 같이 주고. 그리고 이건 애들 간식이고 이건 애들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고 그리고 이건 애들 갈아입을 옷이야. 애들 갈아입을 옷이라니.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겨우 4시간 정도 있을 건데 갈아입을 옷은 왜 필요한가 물었더니 신우는 제게 곧 알게 될 거라며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쌍둥이 조카들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와서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원래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한다며 애들과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과 저만 덩그러니 남아서 뭐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게임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가방에서 게임기를 꺼내 하나씩 주니 얌전히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이라면 4시간은 아무 일 없이 금방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과일이라도 먹여야 하나 싶은 마음에 냉장고에 있던 딸기를 씻어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조카들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한참 조용하다 싶었는데 애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이미 아이들 입과 손님의 옷에 빨간 딸기물이 한가득 묻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먹기 좋게 꼭지도 다 따고 포크까지 내주었는데 손으로 먹고 옷에 문질렀는지 여기저기 빨간 과일물이 들어 끈적끈적 아주 난리였습니다. 이래서 애들 여벌의 옷을 주고 갔구나 생각하고 한 명씩 씻기기 위해 화장실로 데려갔어요. 입 주변과 손에 묻은 끈적한 딸기물을 씻기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뛰어나가 보니 조카 한 명이 소파 위에 걸어 올라가 벽에 걸린 결혼사진 액자를 만지다가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유리 없이 프레임만 있는 액자였기에 깨지진 않았지만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무틀이 살짝 부서진 듯 하더라고요. 조카가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큰 소리에 놀랐는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은 씻겨야 하고 한 명은 울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방에 있는 남편을 불러내 아이를 씻겨달라 하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리하는 사이 남편이 두 아이들을 대충 씻기고 나왔는데 어떻게 씻긴 건지는 몰라도 옷이 싹 다 젖어서 나왔습니다.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히고 났더니 이번에는 두 아이들이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구르고 난리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말려도 소용없고 한 명을 잡아두면 다른 한 명이 뛰고 도망가고 이제 6살짜리 애들인데 힘은 또 어찌나 센지 제가 감당할 수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당신 조카들이니까 나와서 도와달라 했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 보는 건 힘들다며 툴툴거리고 나중에는 애들한테 소리 지르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울리기까지 하고 정신이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명은 울고 한 명은 뛰고 구르고 처음 30분 정도 조용한 이후로는 나머지 시간 동안 제 혼을 다 빼놨습니다. 제가 육아에 대해 너무 모르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인지 신우는 정확히 4시간 만에 애들을 데리러 집으로 돌아왔고 애 봐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들을 보내고 오후 내내 알아누웠어요. 난생 처음으로 해보는 육아였는데 남자 쌍둥이들은 너무나도 힘에 부치더라고요. 매일 아이들을 보고 있는 신우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날 일이었으면 다행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이유로 아이들을 부탁했어요.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3시간 동안 아이들을 보며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우는 제가 한번 아이를 봐주기 시작하자 너무 편했던 건지 수시로 부탁을 했어요. 주말에 가끔은 한 번은 봐줄 수도 있는데 평일 저녁에 아이를 보고 나면 다음날 출근해서 일할 때 지장을 줄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젠 좀 그만 데려왔으면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3번씩 아이들을 맡기고 갈 때도 있어 제 생활은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부끼리 심야 영화 좀 보고 오려고 애들 10시 넘으면 일찍 재워줘.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까지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차마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신우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조카들 맡기는 거 큰형님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아이 볼 줄도 모르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어. 라고 했더니 남편은 우리도 조만간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하는데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하고 말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애들 싫어한다면서 근처에만 오면 인상부터 쓰는 사람이 왜 저한테는 자기 누나 아이들로 육아 연습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졸지에 신혼생활을 즐길 새도 없이 신혼의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신우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자연스레 아이를 맡겨두고 사소한 볼일까지 다 보고 다녔어요. 처음에 미안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운동 간다고 맡기고 친구 만나러 간다며 맡기고 아주 제가 무료 타가소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이 웃긴 게 처음엔 정신 쏙 빠질 정도로 힘들던 육아였지만 하다 보니 몸이 적응을 하는 건지 요령이 생기는 건지 그럭저럭 할만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들 둘을 보며 밥도 먹이고 한글 공부도 가르쳐주고 정말 말 그대로 육아 체험을 제대로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제 대학 친구들이 신혼집 구경한다며 놀러 오기로 했어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오겠다고 해서 오랜만에 친구들 볼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신우에게서 옳게. 내일도 우리 애들 좀 부탁해. 라며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일은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기로 해서 애들 못 봐주겠다는 말을 했더니 아니,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나 내일 중요한 약속 있단 말이야. 안 돼, 안 돼. 내일은 꼭 애들 봐줘야 해. 올케가 그냥 다른 날로 약속을 미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이젠 그냥 우리 집을 24시간 무료 어린이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신우에게 내일은 정말 중요한 친구들이 와서 안 될 것 같다고 다음에 애들 봐주겠다고 말했고 신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만 계속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곤란하니까 시어머니나 아니면 작은 신우에게 부탁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서 아무 때나 아이들을 봐달라고 맡기는 일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친구들을 집에 불러다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집 초인종이 울리길래 누가 왔나 싶어 나가봤더니 큰 신우가 쌍둥이를 데리고 저희 집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친구들이 와서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냈더니 신우는 적반하장으로 그럼 이제 와서 나는 어떡하라고? 당장 나도 약속 있어서 가야 한단 말이야. 자기 할 말만 하더니 아이들을 저희 집 현관 앞에 두고 가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너무 황당해서 뭐라 대답할 새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집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죠. 저희 집에는 이미 친구들이 와 있어서 어른들이 많았지만 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식탁에 차려놓은 음식도 손으로 집어먹고 난동을 부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초대받아 놀러온 친구들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황당해했습니다.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막으며 매주 신우의 아이를 봐줘야 한다는 말을 하자 사람들이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러게 나이 많은 신우가 있는 집은 조심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아예 처음부터 아이를 봐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당연히 그날의 모임은 엉망이 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친구들은 쫓겨나듯 돌아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집을 정리하며 화풀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들과 아이들을 피해 방에 숨어있던 남편이 제가 화를 내는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와 조카들을 데려갔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애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어요. 신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녁에 신우가 오자마자 아이들을 데려다주며 다시는 제 허락 없이 우리 집에 애들 두고 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제게 뭐라고 말을 했지만 듣고 싶지 않아서 뒤돌아 현관문을 닫고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누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친구들 집에 온다고 말했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친구들 앞에서 내 망신을 줘도 정도가 있지. 남편은 제가 당장 화가 많이 나 있으니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사과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다시는 누나에게 아이 데리고 우리 집에 맡길 생각 하지 말라고 하고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오늘의 일을 생각하며 머리가 아파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는 작은 신우에게서 온 것이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잔뜩 열이 오른 신우는 제게 야, 우리 언니한테 뭐라고 했어? 시댁의 말버릇이 그게 뭐야? 우리 언니가 너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은데 예쁘다 해줬더니 건방지게 진짜. 라고 하며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욕만 안 했지 욕이나 다름없는 말들을 듣고 있다가 나는 약속도 없냐고 맨날 주말이면 조카 봐줘야 하냐고 소리쳤는데 그 말에 신우는 더 크게 화를 냈어요. 너가 평소에 시댁을 우습게 봐서 그렇다느니 손 윗사람에게 예의가 없다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너가 형제가 없어서 그래. 형제끼리는 절대 안 그래. 집안의 외동이라 아주 이기적이고 못 대처먹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이 봐달라는 거 한 번 거절했다고 제가 저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싫어하는 기색 없이 주말에도 아이 봐주고 평일 퇴근하고 와서도 아이를 봐줬는데 단 한 번 거절했다고 이기적이고 못 되쳐먹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전화를 끊었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면 울지도 않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전화를 끊은 제게 다가와서 우리 누나들이 조금 심하지?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가 결혼하기 전에 너네 누나들 다 막아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내가 이런 말까지 듣는 동안 너는 뭘 했냐고 화를 냈어요. 남편은 제 말에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신우가 나에게 하는 짓 막아주지 못할 거면 난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만약 앞으로 한 번이라도 신우들에게 이런 일 당한다면 나도 이제 참지 않을 거야. 각오해. 라고 말하고 돌아누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이혼녀가 되고 싶지 않지만 만약 남편이 이대로 신우들에게서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저는 굳이나 이런 시댁을 감당하며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염치도 없는지 또다시 신우가 아이들을 하루만 봐달라며 집으로 데리고 왔고 도저히 말로는 안 통하겠구나 싶어 짐을 챙겨들고 친정으로 건너왔습니다. 하루 친정에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집은 다 뒤집어져 있었고 남편이 혼자 쌍둥이 조카를 봐주다가 애가 넘어지고 TV 장식장에 이마를 박으면서 5바늘이나 꿰맸대요.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애를 봤어야 하는데 어딜 갔냐고 난리가 났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나한테 신우네 애 보라고 시키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다들 저한테 입을 다물게 되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참고 있는 게 느껴져요. 언제든지 애를 봐달라고 맡기고 가면 제가 아니라 남편이 아이를 보게 할 겁니다. 외동으로 자라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줘야죠. 애들이 머리가 깨지던지 말던지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한때는 혼자 두 아이들을 상대하는 신우가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처음에 제게 잘해주고 친하게 대했던 모든 일이 자기 아이를 맡겨두기 위해서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남편이 똑똑히 중간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본인이 가장 고생을 하게 될 거예요. 자기 조카로 연습 많이 해서 나중에 우리 애도 남편이 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